네,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분자의 네이밍 하는 방법, 노멘클레처, 그 다음에 고분자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첫 번째로 열에 대한 거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네이밍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이제 소스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에 기반한 방법, 그 다음에 기능기, 펑셔널 그룹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트레이드 네임, 상업적인 이름,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소스, 즉 모노머의 이름에 그 앞에 폴리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었고, 특히 뭐 컨덴세이션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기를 이용한 방식이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열에 대한 거동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고분자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이 최근에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고분자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코발란트 어댑터블 네트워크, 뭐 캔이라고 하는 종류의 고분자 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공유 결합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 고분자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캔에는 또 어소시에이티브 타입이 있고 디소시에이티브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소시에이티브 타입의 캔 물질을 우리가 비트리머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은 다이나믹한 동적 공유 결합을 갖게 되면은 뭐 셀프 힐링도 가능하고 어떤 용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재가공이 가능하고 리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분자를 분류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서 이제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합성 화학에 따라서 고분자가 만들어진 그런 중합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축합 중합 고분자, 영어로 하면 컨덴세이션 폴리머 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고, 부가 중합 고분자, 에디션 폴리머라는 고분자가 있습니다. 축합 중합 고분자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저분자 물질이 합성 과정 중에서 빠져나오면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분자 물질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물 분자라든지 어떤 메탄올 같은 유기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HCl 같은 그런 가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중합 과정에 있어서 계속 빠져나오면서 고분자가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덴세이션 폴리머는 대부분 이제 스텝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단계 중합 방식을 많이 따라서 이제 합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의 모노머가 있고 파란색 모노머가 있는데, 이 모노머가 서로 붙어서 다이머, 트라이머가 되고, 또 얘네들이 또 한 대여섯 개가 붙어서 또 올리고머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긴 사슬에 큰 분장을 갖는 고분자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고분자의 길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고분자는 에디션 폴리머인데, 얘는 주로 체인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사슬 성장 반응에 의해서 중합이 되게 됩니다. 네. 보다시피 지금은 이 아래 그림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모노머를 얘기하고, 여기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어떤 활성점이 있는 그런 게시제, 또 이니시에이터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터로부터 우리가 라디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이온 또는 양이온과 같은 그런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물질이 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시에이터부터 라디칼이나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생성이 돼서 모노머에 있는 그런 이중결합과 같은 본들을 공격하여서 이중결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팔이 양쪽으로 벌려지는 형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모노머들이 또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은 첨가 고분자는 에디션 폴리머는 이 이니시에이터의 모노머가 계속 달라붙어서 이 활성점이 이 고분자의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한번 활성화되는 그런 라디칼이나 음이온이나 양이온들은 이제 고분자의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또 다른 모노머가 달라붙고, 그렇게 달라붙어서 결과적으로 고분자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사슬 성장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분자 사슬이 이렇게 성장하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반응 초기부터 큰 분자량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스텝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최종적으로 반응의 끝에 가서야 우리가 긴 고분자 또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이 체인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은 반응 초기에 또 높은 분자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되게 대비되는 그런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에틸렌이나 어떤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비닐계 또는 아크릴레이트계 이런 모노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식이 체인 그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노머에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이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감싸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라디칼이나 또 음이온들이 이 모노머를 이중결합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 이중결합이 이제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이 양팔을 벌리는 형태로 바뀌면서 서로 체인들이 모노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폴리머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반응 중에 작은 분자, 물 분자와 같은 작은 분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 고분자가 중합되는 과정에 이런 축합 물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축합 중합 고분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랑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나면 에스터를 형성하는데, 이때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축합 반응이 되고, 이때는 지금 펑셔널 그룹이 양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노펑셔널 몰레큘, 이제 한쪽에만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이 저분자 물질은 아직 고분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기 또는 작용기 이런 펑셔널리티의 수라는 것은 하나의 반응에서 한 개의 모노머가 다른 또는 또 다른 모노머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결합의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노펑셔널한 몰레큘이 아니라 다이펑셔널한 몰레큘이 있을 경우, OH 그룹이 양쪽에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양쪽에 있을 경우, 이렇게 이러한 저분자 물질들은 우리가 모노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모노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파란색 모노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다이애시드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고분자가 성장이 중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고분자는 우리가 관냉기 방식의 명명법을 취하면은 폴리에스터가 되는 거죠. 폴리에스터가 형성이 되면서 물분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폴리에스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X라는 것이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또는 중합도라고 하고, 또는 X보다는 또 N이라는 걸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떤 걸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이제 중합도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 의미는 고분자 사슬에서 이 모노머 같은 구슬로서 연결된 반복 구조, 즉 반복 리피팅 유닛이나 모노머들이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숫자이고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노머의 개수를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분자 사슬의 길이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도 또는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DP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도 상당히 앞으로 계속 고분자과에 있는 동안에 많이 들어올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가 다이아민과 다이펑셔널한 아민이 양쪽에 두 개 있는 그런 다이아민과 양쪽에 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다이애시드를 모노머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고, 이때 형성은 아마이드 본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물분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이제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거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해진 고분자죠. 그래서 이 일본이 이 불화수소가 달려있는 그 폴리이미드를 우리가 수출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저런 전자재료, 전자부품에 많이 들어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투명한 폴리이미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폴리이미드는 노란색의 그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사실은 노란색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특성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제 그런 전자 휴대폰이나 기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일본에서 먼저 개발해서 상업화를 했는데, 이제 국내에 코오롱이나 어떤 SKC와 같은 회사에서도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폴리이미드를 만들 때는 이 엔하이드라이드나 엔하이드라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그룹을 우리가 엔하이드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엔하이드라이드와 그다음에 다이아민을 모노머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폴리이미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는 엔하이드라이드가 아니라 카복실릭 애시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엔하이드라이드가 깨지게 되면은 다이카복실릭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와 그다음에 아민 1차 아민 이렇게 하나가 만나게 되면은 이미드 본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드 본드라는 것은 제너럴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미드 본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물분자가 두 개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이미드에서 다이애시드, 이 다이애시드는 사실 펑셔널 그룹이 두 개 있지만 폴리이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 작용기로 하나의 작용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이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성을 위해서는 이 카복실릭 애시드 두 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올소 위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가까이 있어야 폴리이미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위에 보시는 얘는 아직 폴리이미드가 아닌 어떤 그런 저분자 유기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폴리이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R1이라고 하는 이 작용기에 양쪽에 또 카복실릭 애시드나 엔하이드라이드 펑셔널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R2 작용기, 이쪽 작용기에 또 다른 그런 아민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복실릭 애시드가 양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엔하이드라이드가 있거나, 또는 그 아민이 두 개 있을 경우에 양쪽에 두 개 있는 다이아민의 경우에 우리가 폴리이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다이올, 알코올이 두 개 있는, OH가 두 개 있는 다이올이 필요하고, 이소시네이트가 두 개 있는 다이이소시네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만나서 이 우레탄 본드가 얻어지고 고분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폴리우레탄이라는 물질이 얻어지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레탄 본드를 형성할 때는 빠져나오는 단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중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OH랑 NCO와 이소시네이트 그룹이 만나서 하나의 우레탄 본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모든 원소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의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 컨덴세이션이라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여전히 스텝 크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 메커니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머가 다이머가 되고, 다이머가 트라이머, 테트라머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는 스텝 크로스 폴리머라이제이션 키네틱스를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컨덴세이션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 에디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카보네이트는 에스터에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그런 펑셔널 그룹이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라는 우리가 줄여서 BPA라고 하는 이러한 모노머와 그 다음에 그 포스젠이라고 하는 그런 가스로 만들어진 이 모노머를 반응시키게 되면은 그 HCl 그 염소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이 카보네이트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의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3개 이상의 펑셔널 그룹을 가진 모노머를 살펴봅시다. 3개나 그 3개 이상의 그런 펑셔널 그룹을 가진 모노머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네트워크나 또는 브랜치드된 그런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펑셔널한 그룹이 있는 모노머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선형의 리니어한 그런 고분자밖에 못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예 펑셔널 그룹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 모노펑셔널 애들은 폴리머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리액턴트 그 3개나 3개 이상의 그런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는 우리가 브랜치드된 형태나 아니면 컨버전이 높을 경우에는 서로 고분자 체인들이 다 연결이 된 네트워크 형태, 가교된 형태의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그 프탈릭 엔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모노머와 그다음에 글리세롤 또는 글라이세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이드록실 그룹이 3개 달린 모노머가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반응시키게 되면은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다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2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펑셔널 그룹이 2개가 있고 여기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OH 그룹이 3개가 아니라 2개면은 얘네가 리니어 폴리머를 형성하지만은 한쪽은 3개고 한쪽은 2개의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이제 고분자 체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가 돼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가 2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3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키드 레진이라고 해서 이제 알키드 수지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2개의 다른 작용기를 가진 그런 모노머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을 때는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진 서로 같은 2개의 작용기를 가진 모노머 A랑 B였고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작용기를 가진 1개의 모노머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A라는 그런 아민이라는 작용기와 그 다음에 카복실레이스라는 작용기 2개가 있는 그런 AB 타입의 모노머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그 OH라는 펑셔널 그룹과 그다음에 COH라는 그런 다른 펑셔널 그룹이 한 물질에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 2개의 다른 작용기를 가진 모노머가 되어서 서로 반응을 한 가지 모노머를 가지고도 이제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가지 양쪽에 서로 다른 2가지의 그런 펑셔널 그룹이 있는 그런 모노머를 가지고 고분자를 만들다 보게 되면은 백바이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바이팅이라는 것은 bite its own tail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꼬리를 그런 무는 형태의 그런 현상 반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분자가 점점 자라서 이제 길어지다 보게 되면은 한쪽에는 이제 암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한쪽에는 그 COH 그룹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그 머리 부분에 있는 그 아민과 다시 만나서 뭔가 동그란 형태의 그런 사이클릭한 폴리아마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백바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꼬리 부분이 다시 앞에 자기 그 체인 내에 있는 그런 분자와 분자의 펑셔널 그룹과 반응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링 모양 형태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이클 또는 링 구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리액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리액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yclic compound can undergo ring scission polymerization 또는 ring opening polymerization without splitting out small molecule because the small molecule had already been removed by encyclization step.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이클릭 구조를 갖고 있는 이렇게 링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모노머, 락탐이라는 모노머를 가지고 바로 링 오프닝 중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훨씬 더 높은 분자량의 그 리니어 고분자를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이때는 물 분자가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 다른 작용기를 가진 모노머를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서 고분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그 챌린지 또는 그 어려운 점은 이런 식의 그런 백바이팅이 나서 어떤 사이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이드 프로덕트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하이 몰레큘러의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링 형태의 모노머를 이용해서 링을 여는 방식의 그런 중합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부가중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중합은 특징이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반응 중에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덴세이션 반응이 아니고 또한 리피티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그 케미칼 포뮬러와 모노머가 갖고 있는 케미칼 포뮬러와 고분자가 갖고 있는 케미칼 포뮬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에틸렌 모노머를 생각했을 때 폴리에틸렌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그 CH2CH2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모노머 고분자가 같은 화학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라이제이션 리액션 인볼브스 오프닝과 더블 번 이중결합이 열리면서 단일결합으로 바뀌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고분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뭐 이 고분자를 보게 되면은 또는 모노머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또는 뭐 비닐 에스터, 비닐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은 모노머에 뭐 이런 식으로 그 CO 카보닐 그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본 이중 결합에 비해서 이제 카보닐 그룹 C와 산탄소와 산소가 이제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그룹 케미칼 본드는 훨씬 더 안정하고 덜 반응성이 덜해서 우리가 라디칼이나 어떤 음이온 또는 양이온이 공격해도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CC 결합이 카본 결합, 이중 결합이 훨씬 더 쉽게 깨지는 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비닐계 모노머 또는 아크릴레이트계 모노머가 에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그 대표적인 고분자이고요. 만약에 X 요 물질이 H로 치환이 되어 있으면 에틸렌, 페닐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으면 스타일렌, 클로린으로 되어 있으면 비닐 클로라이드, 메틸 그룹이면 프로필렌, 나이트라이 그룹이면 아클로 나이트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범용 고분자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락틱 애시드라는 것이 있고 아크릴릭 애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락틱 애시드는 하나의 모노머에서 양쪽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펑셔널리티를 갖는 그런 모노머가 되겠고, 이 락틱 애시드를 뭔가 추가적인 반응을 시켜서 개재시키게 되면 우리가 아크릴릭 애시드라는 또 다른 유용한 모노머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릴릭 애시드는 우리가 비닐 아크릴 그룹이 있는 그런 모노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What is the structure formula of polymer from each monomer? 그래서 락틱 애시드와 아크릴릭 애시드를 가지고 각각 두 가지 서로 다른 고분자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생길 것인가를 그려보아라. 그런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폴리에스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얘기하고, 이 고분자는 대표적인 그런 생분해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터 그룹이 쉽게 그런 물이나 그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땅 속에서도 가수 분해가 돼서 이 고분자가 썩어 없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이제 다른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 비해서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크릴릭 애시드를 우리가 중합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그리고 체인 그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고분자이고요. 다음과 같은 그런 폴리 아크릴릭 애시드 라는 그런 고분자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는 이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랑 상당히 친한 그런 하이드로필릭한 고분자가 되고요. 이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OOH의 그 H를 나중에 Na 플러스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제 플러스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친수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고분자를 이제 적절히 각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초흡습성 고분자라고 해서 기저귀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 어솔벤트 고분자, 뭐 초흡수성 고분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가중합에서 이제 그 컨주게이티드 다이엔, 공액화 다이엔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이제 컨주게이션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중결합과 그 단일결합이 서로 이렇게 교대로 있는 경우에 컨주게이션 됐다고 하고 이 물질은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결합이 그 전에는 하나 비닐이나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번 카본과 4번 카본의 그 두 군데 지금 1번 카본과 4번 카본의 두 군데 그 이중결합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세츄레이트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다이엔, 컨주게이트된 다이엔 그 물질을 모노머를 우리가 그 고분자로 중합하게 되면은 반응이 끝난 후에도 고분자가 만들어진 후에도 이중결합이 남아 있습니다. 고분자 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세츄레이트된 폴리머가 얻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체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백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펜던트, 사이드 그룹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그런 모노머가 있는데 얘를 지금 1번, 2번 카본을 기준으로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은 1,2 폴리 부타디엔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고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이 3번, 4번에 있는 카본, 요 비닐 그룹이 사이드 그룹 또는 펜던트 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가능성을 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번과 4번 카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고분자 중합 반응을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백본에 지금 이중결합이 남아있는 그런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2 두 가지의 그런 고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1, 2 폴리부타디엔 또는 1, 4 폴리부타디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1, 4 폴리부타디엔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의 시스 형태나 그 다음에 그 트랜스 형태로 또 아이소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분하려면 우리가 시스나 트랜스라는 것들로 이제 앞에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합 조건을 사용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중합하는지, 어떤 솔벤트, 어떤 용매를 쓰는지, 또는 어떤 게시대를 쓰는지, 또는 뭐 음이온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반응을 중합 반응을 사용하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원투가 더 많이 생기고, 어떨 때는 원포가 더 많이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가 실제로 원투가 되는지 원포가 되는지는 나중에 그 NMR이라든지 IR 같은 그런 스펙트로스코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conjugated diene polymerization can result in several structural isomer in the polymer.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아이소머라고 얘기하고요. 그 1,2 에디션 또는 1,4 에디션에 따라서 이 같은 모노머라도 같은 모노머를 가지고 중합을 해도 여러 가지 아이소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노머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부타디엔의 경우에는
그 시메트릭한 경우의 모노머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이시메트릭한 한 고분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는 예시와 같이 이 메틸 그룹이 하나 있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아이소프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소프렌 모노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카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아까는 4개의 카본이 있었다면 지금은 5개의 카본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소머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렌을 다른 말로 2메틸 1,3 부타디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 부타디엔에 그 메틸기가 하나 더 2 카본 위치에 두 번째 카본 위치에 메틸기가 하나 더 있을 경우에 2메틸 1,3 부타디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냥 일반적인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그 1,4 그다음에 1,2 에디션 이런 식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이소프렌 같은 경우에는 그 1,4 폴리 아이소프렌 또는 1,2 또는 3,4 이렇게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중합이 일어나고 어떤 카본을 기준으로 중합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의 폴리 아이소프렌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 따라서 물성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 아이소프렌은 우리가 합성 폴리 아이소프렌은 이제 상당히 그 유연한 그런 고무와 같은 그런 물질이고요. 실제 많은 산업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천연 고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또는 태국 이런 데 가게 되면 고무나무가 있는데 이 큰 고무나무에서 우리가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폴리 아이소프렌과 같은 동일한 구조의 그런 천연 그 고분자 물질이 안에 그 고무나무 안에 있고요.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저분자 물질도 같이 그 수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에 따라서 고분자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 또는 시퀀스를 통틀어서 이제 여기서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세 개의 구조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리니어 폴리머와 브랜치드 폴리머, 그다음에 크로스링크드 폴리머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니어는 선형 고분자, 브랜치는 그 가지가 있는 고분자, 크로스링크는 고분자 체인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의 고분자를 얘기합니다. 선형 고분자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고분자는 다이펑셔널 모노머 이게 그로부터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펑셔널 모노머가 스텝크로스 반응을 일으켜서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면 리니어 또는 선형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고요. 마치 그 스파게티와 같은 또는 실리 이제 엉켜있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호모폴리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 리피팅 유닛 또는 모노머 이름 앞에 폴리를 붙여서 이제 폴리 어쩌고저쩌고 폴리 에틸렌 폴리스타이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그 에디션 폴리머 아까 말했듯이 그런 라디칼이나 양이온, 음이온 중합 반응을 통해서 또는 계한 중합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분자에 그렇게 일어나서 형성이 되는 고분자의 경우에 주로 우리 이런 식의 명명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리피팅 유닛이 한 가지 단어가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괄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닐과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괄호를 사용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그런 컨덴세이션 폴리머의 경우 이러한 동일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너무 이름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컨덴스 축중합 고분자 또는 스텝크로스 반응에 일어나서 만들어진 고분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자기네들의 그 클래스 뭐 폴리에스터나 폴리아마이드 또는 폴리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각 회사들에서 지은 그런 트레이드 네임 또는 다크로, 나일론, 모렉산 이런 같은 트레이드 네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형 고분자 중에서 우리가 랜덤 모노머가 2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랜덤 코폴리머 또는 여러 가지 그 모노머 배열이 조절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the chain contain random arrangement of two separate and distinct repeating unit. 완전히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리피팅 유닛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네들이 랜덤한 완전히 그 불규칙적인 어레인지먼트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랜덤 코폴리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스태티스티컬 코폴리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티피컬리 그 일반적으로 에디션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얻어지고 뭐 흔히 그 비닐 모노머 두 가지 서로 다른 비닐 모노머를 서로 믹스한 상태에서 게시를 넣게 되면 이제 이 랜덤 코폴리머가 얻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폴리부타다이엔, 부타디엔과 스타이렌 두 가지의 모노머를 넣고 이제 응용 중합하게 되면 이런 식의 폴리부타디엔, 코스타이렌 모노머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션 폴리머에서는 상당히 쉽게 이제 코폴리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 폴리머에서도 이제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 지금 에디션 폴리머에서 두 가지 모노머를 이용해서 코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이 컨덴세이션 폴리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노머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민과 다이에시드, 이런 식의 또는 다이알코올과 다이에시드 이런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모노머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코폴리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폴리머를 봤을 때는 하나의 그런 리피팅 유닛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코폴리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민과 그 다이아민과 다이에시드를 사용했더라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다이아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다이에시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리피팅 유닛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폴리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예시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폴리우레탄을 만들 때는 다이올과 다이이소시아네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다이올을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 다이이소시아네이트 한 종류만 썼을 때는 우리가 호모 폴리우레탄이 얻어질 수 있지만 다이올을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다이올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다이올은 이런 식의 가운데 그
사이클릭 형태의 나이트로젠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HAP라는 다이올을 쓰고, 두 번째는 여기 다이 그 설파이드 그룹이 있는 요 SS 그룹이 있는 이런 다이올을 쓰면은 이제 다이올이 두 가지 다른 다이올을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소시아이트는 이제 다이소시아네이트는 한 가지 종류의 다이소시아네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모노머를 서로 이렇게 섞어 놓고 온도와 그다음에 촉매를 가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리피팅 유닛은 다음과 같은 우레탄 모노머가 되고, 우레탄 구조가 되고, 두 번째 리피팅 유닛은 다음과 같이 그 사이클릭 물질이 중간에 들어간 그런 우레탄이 두 번째 그 리피팅 유닛이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코폴리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폴리올이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이이소시에이트를 써서 첫 번째 촉매를 넣고 열을 가해서 프리폴리머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폴리머를 만들 때 우리가 이 다이이소시아네이트를 좀 더 과량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말단에 그 이소시아네이트가 남게, 양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가 남는 그런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호모폴리머이고, 근데 양 말단에 다이이소시아네이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다이아민을 또 넣어서 말단에 있는 다이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그 프리폴리머가 이루어진 그런 폴리우레탄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그 다이아민과 이소시아네이트가 서로 반응하여서 형성된 그런 그 우레아 그룹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안쪽에는 우리가 그 우레탄 그룹이 얻어지고, 바깥쪽에는 그 우레아 그룹이 얻어진 이런 폴리우레탄 우레아 블럭 폴리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중합, 여기서는 사실 컨덴세이션, 이 우레탄 반응 컨덴세이션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스텝 크로스 단계 중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반응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노머를 세 가지 이상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프리폴리머를 만들고 나중에 또 모노머를 한번 넣어주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블럭 코폴리머 또는 랜덤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기 위해서 다음에 예제를 준비했는데, 그 예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3몰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미리가 3몰이 있고, 그 다음에 2몰에 아디픽 애시드, 두 번째 물질은 2몰이 있고, 그 다음에 1몰이 세마식 애시드라는 그런 모노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픽 애시드와 세마식 애시드는 지금 양 말단에 C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형태고, 첫 번째 물질은 이 양 말단에 아민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폴리아마이드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물질 모노머를 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얻어진 코폴리머의 리피팅 유닛을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1번과 2번이 만나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만나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NH 다음과 같은 그 리피팅 유닛이 얻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1번과 3번 물질이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1번과 3번이 만나서 반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스트럭처럴 리피팅 유닛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얻어지는 이 코폴리머에는 이 리피팅 유닛과 그 다음에 이 리피팅 유닛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절팅 코폴리머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코폴리머의 이름은 폴리 헥사메틸렌 아딥 아마이드 코 헥사메틸렌 세박 아마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선형 블럭 코폴리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 코폴리머는 보다시피 이 모노머의 뭉탱이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빨간색 모노머의 뭉탱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블럭키한 그런 블럭 형태의 그런 구분자 내에 블럭 형태의 구조가 이렇게 있을 경우를 우리가 블럭 코폴리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그 세퍼레이트된 그런 하나의 도메인이 있고 또한 빨간색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 다이블럭 코폴리머, A라는 모노머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있고 B라는 모노머가 하나의 블럭을 만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이블럭, 그 다음에 같은 모노머라도 A, B, A 형태의 그런 트라이블럭 코폴리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록 코폴리머들은 이제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상당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메디칼, 의료 그런 기술에서도 상당히 그 나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이 셀프 어셈블리라고 해서 자가 조립 방식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스페리칼 마이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노 형태의 그런 구형의 그런 마이셀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TEM이라고 해서 그 추가 전자 현미경으로 이 나노 스페리칼 마이셀을 블록 코폴리머로 만든 그런 구조체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그 구조가 보게 되면 구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히 균일한 크기의,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거의 균일한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또 3학년, 4학년 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이 블록 폴리머의 경우 한쪽은 뭐 A라는 부분은 친수성, 그다음에 B라는 부분은 이렇게 소수성. 친수는 그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 소수성의 그 B 블럭이고 바깥쪽은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의 그 A 블럭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동 정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에 만약에 B 폴리머가 이제 그 소수성 폴리스타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친수성 아까 얘기한 뭐 PAA 폴리아크릴릭 애시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블록 폴리머를 만들게 되면은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고분자를 물 안에다 넣게 되면은 이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소수성 파트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안쪽에 그런 그 코어를 형성하려고 하게 됩니다. 예. 바깥쪽은 우리가 보통 코로나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로나랑은 좀 다른 알고 있는 코로나랑 다른데 아무튼 코로나라고 하고 안쪽은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어서 어떤 그 구조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의 길이가 어떤지 또는 이 모노머가 어떤 모노머를 사용하는지 또는 뭐 솔벤트의 농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구형의 그런 마이셀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길쭉한 실린더 형태의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판상의 그런 레이어 형태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3학년이나 4학년 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은 우리가 호모폴리머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얼터네이팅, 세 번째는 랜덤, 네 번째는 블럭 코폴리머, 마지막은 우리가 그래프트 코폴리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노머가 두 개 이상의 경우에 그 에디션 반응에서 얻어진 그런 고분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배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브랜치드 고분자, 가지가 있는 이런 고분자의 경우에 이런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모노머가 3개, 2개가 아니라 3개나 4개 이상의 그런 펑셔널 그룹을 가질 때 이런 모노머를 사용했을 때 그 만들어진 고분자는 브랜치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만들어지는 원리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고 이런 식으로 B가 가지고 A가 어떤 백본일 때 우리가 B 폴리머가 A 폴리머의 그래프트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이제 폴리 A, G, B 이런 식으로 백본을 앞에다 먼저 써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퓨 몰레큘이라는 것이 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상의 펑셔널 그룹을 갖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금 뭐 0.1 리액션 그 혼합물의 반응물의 0.1% 정도로 적게 있을 때에도 그 이 세 가지의 이상의 펑셔널 그룹이 갖고 있는 모노머를 사용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그 네트워크나 완전히 그 체인들이 연결된 그런 고분자들을 얻어지게 됩니다. 네. 특히 아주 높은 그런 반응 컨버전, 반응 그 수율이, 반응 진행률이 뭐 80%, 90%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고분자 체인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아주 극히 소량 사용되고 그다음에 반응 컨버전이 뭐 한 30, 40% 정도 이렇게 높지 않을 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런 트라이 펑셔널 그룹이 들어갔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브랜치드 된 그런 고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프트를 또는 브랜치드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팅 to, 그래프팅 from, 그래프팅 through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팅 to라는 것은 빨간색, 오렌지색 고분자와 파란색 고분자를 서로 만들어 놓고 이 끝부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펑셔널 그룹이 있으면은 X와 Y가 서로 펑셔널 그룹이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컴플리멘트리한 펑셔널 그룹이 있라면은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이 가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팅 from은 이 빨간색 폴리머에 어떤 그 여기 펑셔널 그룹이 이렇게 있고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노머를 넣게 되면은 모노머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그 펑셔널 그룹 사이트로부터 고분자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그래프팅 from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방식은 그래프팅 through인데 모노머에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노머의 종류는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아크릴레이트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저분자 물질이고 하나는 그런 마크로 모노머입니다. 마크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노머는 모노머인데 이렇게 고분자나 올리고머를 갖고 있는 그런 거대 모노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노머를 적절히 반응물로 사용해서 고분자 중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고분자가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트된 형태의 그 고분자를 완전히 합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크로스링크 또는 네트워크 고분자인데요. 얘들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고분자 체인들이 서로 3차원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랜치의 그런 프리퀀시나 브랜치의 길이가 좀 더 길게 되면은 고분자 체인, 백본 체인들이 서로 다른 체인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So when the backbone chains are connected in this way, the molecular structure become a network with all the chain links through the covalent. 모든 고분자 체인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연결돼서 3차원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모든 고분자의 질량들이 하나의 그런 물질처럼 하나의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물질처럼 분자처럼 거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분자량이 우리가 무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링공이 이제 크로스링크된 그런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성 있는 그런 레진과 그다음에 우레탄 계열의 반응성 있는 레진과 어떤 여러 가지 첨가제와 파티클들, 필러들을 넣어서 만든 그런 제품이 이제 볼링공이 되고요. 가교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자량은 엄청 10의 27승 뭐 이런 정도로 엄청 거의 무한대 가깝게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브랜치드 폴리머와 이제 그 크로스링 폴리머의 차이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스타팅 모노머를 하나는 다이펑셔널, 하나는 트라이펑셔널한 모노머를 사용했을 때 얘네들이 컨버전이 높게 되면 완전히 가교가 됐을 때고, 컨버전이 낮은 반응이 많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브랜치된 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낮은 그 경우, 예를 들어서 로우 컨버전의 반응 전환율이 모노머에서 폴리머 전환율이 뭐 2에서 40% 정도일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그런 브랜치드 형태의 그 고분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반응 모노머에서 고분자로의 그런 컨버전 전환율이 뭐 60%, 뭐 80%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의 다른 체인들과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체인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크로스링크된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 그 컨버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반응 전환율이 낮는 컨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리니어 선형이나 브랜치된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고, 이 컨버전이 높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교가 되는 그런 고분자들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로스링크된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다이펑셔널한 그프탈릭 에나이드라이트와 트라이펑셔널한 글레이서를 반응시켜서 충분히 컨버전 높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교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chemically creating crosslink between previously formed linear 또는 branched molecules.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이 선형의 고분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소프린이나 폴리부타데에는 반응 후에도 우리가 이중결합이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중결합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가교시키게 되면은 크로스링크된 폴리 아이소프린과 같은 그 가교된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분자의 그 구조를 이 슬라이드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이 모노머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퀀스를 갖는 코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제 2-3을 보게 되면은 문제 How a linear unsaturated polymer is produced from ethylene glycol and maleic anhydride. 그래서 1번과 2번 이 에틸렌 글라이콜과 말렉 애나이드라이드는 이 두 가지 모노머를 가지고 어떻게 선형의 그 unsaturated된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라. 네, 그래서 이 말렉 애나이드라이드 결과적으로 얘는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시키면 양쪽에 그 COH가 생기는 그런 말렉 애시드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요 에틸렌 글라이콜과 OH가 두 개 있는 에틸렌 글라이콜과 양쪽에 그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그 말렉 애나이드라이드가 열린 링 오프닝된 이 물질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좀 그 오류가 있는데 여기가 COH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그 두 가지 모노머가 이제 반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중결합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 에스터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고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How the linear unsaturated polymer is crossing with the vinyl polymer such as styre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 더블 본드는 이제 그 컨덴세이션 폴리머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디그리 오브 언세츄레이션, 그 이중결합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런 디그리 정도는 적절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탈릭 에나이드라는 요런 말렉 에나이드와 같이 프탈릭 에나이드를 적절히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백본의 이중결합이 많이 있게 할 수도 있고 적게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에 남아있는 그 이중결합을 프탈릭 에나이드를 더 많이 넣어주게 되면 더 이렇게 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렉 에나이드를 더 많이 쓰게 되면은 백본에 최종적인 고분자의 백본에 이중결합이 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 How the linear unsaturated polymer is cross-linked with the vinyl polymer such as styrene. 그래서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unsaturated 폴리에스터를 스타이렌과 같은 그런 비닐 모노머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교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만들어온 이중결합 고분 폴리에스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이렌 모노머에도 당연히 그 비닐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있고, 그래서 얘를 같이 스타이렌을 넣어서 이 unsaturated된 폴리에스터와 같이 화학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스타이렌에 있는 이중결합과 그다음에 unsaturated 폴리에스터에 있는 이런 이중결합들이 서로 이렇게 라디칼 반응 등을 이용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리니어 폴리머 폴리에스터에 의한 그런 폴리머 체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이렌이 들어가서 서로 가교점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제 2-4번은 structural formula reticulated of each of the following polymer, 다음과 같은 그 고분자에 어떤 모노머가 사용돼서 다음과 같은 고분자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classify them according to structure and chemistry of formulation. 그래서 이 고분자의 구조를 보고 얘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니어인지 브랜치든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합성이 되었는지를 얘기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의 경우에 모노머의 스트럭처와 이제 스타이렌 모노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고분자가 됐을 경우에 폴리스타이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이렌은 이제 에디션 중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형 고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폴리에틸렌도 에틸렌 모노머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얘도 에디션 중합. 그다음에 얘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LDP, HDP, LLDP 이런 식으로 산업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LDP, HDP는 이제 브랜치된 그런 게 얼만큼 브랜치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리니어한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리니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마 조만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은 리니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랜치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브랜치가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런 백바이팅에 의한 그런 사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이렇게 브랜치된 구조가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줄여서 PBT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PET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그 유사한 고분자고, 같은 방식으로 중합된 고분자고요. 그다음에 이 모노머는 PET에서는 에틸렌 글라이콜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부틸렌 글라이콜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 축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형의 고분자입니다. PET도 마찬가지로 컨덴세이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축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선형 고분자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카보실릭 애시드가 아니라 이렇게 메틸 그룹이 양쪽에 있는 그런 다이메틸 테레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을 모노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레프탈레 애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프탈레이트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일론,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됐는데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RDP 애시드 그래서 합성이 되어서 이 아마이드 그룹을 형성한 폴리아마이드고 컨덴세이션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선형 고분자입니다. 나일론 6도 엡실론 카프락탐이라는 링 형태의 고분자를 모노머를 이용해서 링 오프닝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링 오프닝 반응은 우리가 컨덴세이션이 아니라 아무것도 빠져나오지 않고 부가 반응입니다. 에디션 반응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고분자 역시 형성이 되고, 이 책에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5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글리세롤과 프탈릭 에나이드를 우리 앞서 예시에서 봤죠. 이 모노머 두 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은 그런 알키드 수직을 얻을 수가 있고, 이때도 그 컨덴세이션 그 물분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버전에 따라서 컨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브랜치드 된 구조, 컨버전이 높은 경우에는 가교된 구조의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폴리다이알릴 프탈레이트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알릴 그룹은 지금 옆에 이중결합이 있고 한 번 더 그 에스터 그룹과 이 비닐 그룹 사이에 메틸렌 그룹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그 다이알릴 그룹이 있어서 다이알릴 프탈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라디칼 반응을 하게 되면은 폴리 다이알릴 프탈레이트라고 해서 양쪽에 그 이중결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닐 그룹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알릴 그룹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된 그런 고분자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이런 고분자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분자 종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그 열에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따라서 서머 플라스틱 서머 세팅에 대해서 분류가 된다고 했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캔과 비트리머라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를 합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스텝 그로스 단계 중합, 그다음에 컨덴세이션 축합 고분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 그로스 사슬 중합 반응 또는 부가 반응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고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체인 아키텍처, 토폴로지나 시퀀스 모노머들의 그 시퀀스 배열에 따른 그런 조합에 의해서 리니어, 선형, 브랜치드, 스타, 하이퍼 브랜치드, 덴드리머 이렇게 다양한 넌리니어 구조의 고분자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코폴리머의 경우에 모노머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배열에 따라서 호모폴리머뿐만 아니라 랜덤, 블럭, 크래프트, 얼터네이팅, 뭐 피리어딕, 그레디언트 이런 식의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 시간에는 이제 고분자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4주차, 그 다음 주 5주차 시간에는 이제 고분자의 그 분자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이 고분자를 이루는, 형성하는, 고분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떤 식의 분자 인력들, 예를 들어서 반데르발스 포스 인터랙션, 또는 뭐 수소결합, 또는 다이포 인터랙션, 이 고분자가 어떤 아톰들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상호 인력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분자적인 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